안녕하세요, 3학년 친구들. 이번 달에는 사회 1단원 그리고 과학 2단원의 마인드맵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달과 이번 달 이어서요, 사회 1단원을 끝냈거든요. 우리가 사는 곳의 여러 장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우리 생활에 도움을 주는 장소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크게 장소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가운데에다가는요, 이 단원의 큰 제목을 쓰는 거예요. 대단원의 이름 무엇인가요? 교과서마다 다르게 될 겁니다. 아마 우리가 사는 곳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소단원의 제목을 보면서 쓰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하는 거를 보고 그대로 베껴봐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친구들이 직접 그려보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교과서를 꺼내 와서요, 왔다 갔다 하면서 단원 이름을 직접 보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빈칸을 채워보는 식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직접 이 백지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이 종이에다가 만들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경험이에요. 우리가 사는 곳의 여러 장소, 그 다음에 우리 생활에 도움을 주는 장소, 이렇게 선생님은 교과서를 보고 소단원의 이름을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곳의 여러 장소 안에서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안에 이 꼭지의 제목을 써야 되겠죠. 그러면 먼저 장소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하고 장소가 무엇인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는 곳의 여러 장소들을 살펴봅니다. 그러면은 또 장소에서의 경험도 이야기를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는 또 뒤적뒤적 하면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곳의 여러 장소를 표현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림 지도로 표현을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책자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장소를 소개하고 표현하고 하는 것을 해보았어요. 자, 마인드맵을 만들면서는 내가 이 단원에서 이런 거 공부했었지를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복습이라는 것이 내가 수업 시간에 이런 거 배웠었어 하고 떠올려 보는 거거든요. 우리 생활에 도움을 주는 여러 장소들이 나와 있는데요. 자, 그 장소의 종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돕는 장소. 그 다음에 건강한 생활을 돕는 장소. 교육과 문화생활을 돕는 장소, 놀이와 여가 생활을 돕는 장소. 크게 이렇게 장소로 나누어 보고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돕는 장소에 예를 들어서 경찰서, 소방서, 그리고 우체국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건강한 생활로 보건소, 병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 교육과 문화생활로 학교, 도서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놀이와 여가생활로 체육관, 공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눈에 잘 안 보인다 싶으면은 이렇게 색깔로 살짝 칠해줘도 좋고요. 좀 구분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이제 나중에 또 색깔이나 굵기로 여기는 좀 굵은 선으로 여기는 그 다음 가지니까 그 다음 굵은 선으로 이렇게 하고요. 우리가 사는 곳에서 생활에 도움을 주는 장소를 찾아볼까요? 해서 이 도움을 주는 장소를 찾아보고 조사하는 방법을 나와 있는데요. 안내, 책자나 홍보 자료, 직접 찾아가기, 또 어른께 여쭤보기,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살기 좋은 것의 조건. 살기 좋은 것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또 생각을 해봤고, 그러면 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방법, 방안이 방법이에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기 좋은 곳을 표현해 보기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선생님이 색깔을 좀 다른 걸로 바꿔서, 우리가 사는 곳은 큰 단원 이름이었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색으로 한번 바꿔서 우리가 사는 여러 장소, 우리 생활에 도움을 주는 장소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가 사는 곳의 장소에는 예를 들면 산도 있고 학교도 있고 시장도 있고 이런 여러 장소들이 있고요. 그 장소에서의 경험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리고 그 장소를 소개하고 표현을 해보았는데, 이때 그림 그리기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책 만들기, 신문 만들기 이런 것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생활에 도움을 주는 장소에는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도와주는 장소로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이 있고요. 건강한 생활을 도와주는 장소로는 보건소, 병원이 있고요. 교육과 문화생활을 도와주는 장소로는 학교와 도서관이 있고, 놀이와 여가 생활을 도와주는 장소로는 체육관과 공원이 있죠. 자, 우리 생활에 도움을 주는 장소를 찾아보는 방법. 안내책자나 홍보자료를 찾아야 되고요. 직접 찾아가야 되고 어른께 여쭤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장소에 살기 좋은 곳의 조건이 무엇이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방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게 바로 이 사회 1단원에서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교과서를 한 번만이라도 찾아보고 마인드맵으로 본다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꼭 복습을 하면 좋겠고요. 자, 이제 과학입니다. 자, 과학 2단원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 과학 2단원의 제목이 무엇이었나요? 2단원은 동물에 대해서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제목을 가운데다가 적어주고요. 그리고 그 각 꼭지의 제목들 교과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배웠는지 쭉 써봐야 되겠죠. 처음에는 동물을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 친구들이 어떤 학교에서는 또 카드 같은 걸로 분류를 해보기도 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환경에서 사는 동물들을 공부를 했을 텐데,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동물. 근데 우리 주변이라는 건 크게 땅이나 하늘에 있다는 건 땅 위고요. 그 다음 땅 속에 있는 거. 우리 주변에 있는 동물들 봤을 거고요. 자, 물에서 사는 동물인데요. 강이나 호수에서 사는 동물, 갯벌에서 사는 동물, 바다 속에서 사는 동물을 봤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극지방에서 사는 동물, 사막에서 사는 동물이 있고요. 특별한 환경에서 사는 동물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동물의 특징을 활용해서 생활용품을 만들어 보았죠. 자, 우리 동물을 분류할 때 또 무엇이 필요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여기까지 이제 분류를 했을 때 여기에 가지를 조금 더 처음에는 두꺼운 걸로 하고 그 다음에는 조금 얇은 걸로 해야 되겠죠? 동물을 분류할 때는 분류 기준이 필요해요. 기준이라는 거는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귀엽다, 귀엽지 않다 라고 한다면 선생님 저는 토끼가 귀여운데요. 저는 토끼가 안 귀여워요 할 수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른 것으로는 분류의 기준을 삼으면 안 돼요. 근데 다리가 있냐 없냐 이런 거는 누가 분류해도 다 똑같죠. 혹은 날개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누가 분류해도 똑같아요. 이런 것들은 분류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땅에 사는 동물로는 달팽이, 고양이, 그 다음에 하늘을 나는 동물로
참새, 호랑나비, 또 땅속에 지렁이, 두더지 이런 것들이 있죠. 물에 사는 동물로 강이나 호수에 사는 동물로는 개구리, 수달, 물방개가 있고요. 그리고 갯벌에 사는 동물로는 농개, 낙지, 조개, 바닷속에 사는 동물로는 고래, 돌고래, 오징어, 산호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거는 우리 친구들 교과서에 따라서 또 다른 동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보면서 쓰면 됩니다. 사막에 사는 동물로는 사막, 여우, 낙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극지방에 술로, 북극곰 이런 것들이 살고 있어요. 또 동물의 특징을 이용한 생활용품으로 예를 들면 흡착판, 이거는 문어의 빨판을 이용했고요. 그 다음에 고속열차, 이거는 산천어를 이용했습니다. 자, 이거를 다 만들고 나서 다시 설명을 하면서 마인드맵을 보아야 되겠죠? 이번 달에서는 2단원 동물의 생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동물을 분류할 때에는 분류 기준이 필요한데 분류 기준은 누가 분류해도 똑같이 분류할 수 있는 것을 분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가 있냐 없냐, 날개가 있냐 없냐 이런 것을 분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동물은 우리 주변에서 땅에서 사는 동물, 하늘에서 사는 동물, 땅속에서 사는 동물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달팽이나 고양이는 땅에 살고 참새나 호랑나비는 하늘에 살고 지렁이나 두더지는 땅속에 삽니다. 물에 사는 동물도 있었어요. 강이나 호수에 사는 개구리, 수달, 물방개가 있고요. 갯벌에 사는 농개, 낙지, 조개가 있고요. 바닷속에 사는 돌고래, 오징어, 산호가 있습니다. 극지방에는 술록과 북극곰이 살고요. 사막에는 사막여우와 낙타가 살아요. 동물의 생활, 이 생활용품을 만들 때 동물의 특징을 활용해서 생활용품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문어의 흡착판을 이용해서 문어의 빨판을 이용해서 흡착판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산천어의 특징을 이용해서 고속열차를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동물의 생활에 대해서 배운 걸 마인드맵으로 만들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우리 친구들도 이번에는 사회 2단원, 사회 1단원, 과학 2단원, 2단원이거든요. 2단원의 마인드맵을 만들고 설명을 해서 올려주도록 하세요. 선생님 기다릴게요.